이제 그런 어떤 수치하고 관계없이 정말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약간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. 그것은 자신들은 정말로 의리도 지켰고, 그다음에 애국심이라는 어떤 가치 때문에 어지간하게 중앙 권력으로부터 소외되더라도 참았고, 또 그리고 또 한 30년간 현재 여권 쪽의 정치 세력에게 정말 무한 애정을 줬는 데 비해서 지금 대구라는 도시는 특히 뭐 지방 도시들, 내륙 도시들이 그렇듯이 정말 힘들거든요. 이런 등등의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나 있고,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에 자신들의 이런 처지를 권력에 대하여 또 국민에 대해서 뭔가를 한번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그건 분명히 아주 또 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제가 어떤 그런 어떤 매개체 노릇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. 그래. 바로 북한 핵실험을 했다라는 게 그날 오전 아닙니까? 바로 오후에 바로 제가 성명을 냈습니다.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하는 이 국제사회의 도전적 행위가 한반도의 평화를 통하여 한반도 상황을 개선하고 남북 7,500만 이 민족에게 미래를 선사하는 그림이 아닙니다. 이거. 우선 객관적 지표로 드러나는 것은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한 GRDP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지금 GRDP가 전국 20년째 지금 최하위입니다. 한 도시 자체가 어떤 그런 생산 기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도시에 또 일자리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균형이 나타납니다. 또 하나는 이제 서민 경제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유독히 내수,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 내수가 참 돌질 않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우리 이제 수성구만 해도 주로 이제 이게 이제 약간 베드타운 성격이 강하고 일종의 이제 소비가 이제 이걸 끌고 갈 텐데, 뭐 저녁에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쭉 인사를 다니다가 보면 민망해서 이렇게 식당 문을 두드리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시간쯤 되면 거기는 적어도 좌석이 한 3분의 2 정도는 차서 뭔가 활발하게 뭔가 소비가 일어나야 이게 돌아갈 텐데, 뭐 하루에 두세 테이블 받는 데가 많다고 하거든요. 근데 이런 게 결국 하나는 서민경제, 소비라는 측면에서 지금 그럴 거고, 하나는 생산하는 측면에서 아까 말하는 뭔가 새로운 어떤 가능성, 성장에 대한 이게 밑거름이 보이지 않습니까?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제일 큰 거는 결국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그림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수성구가 잘할 수 있는 부분. 뭐 예를 들면 원래는 여기 이제 의료 특구도 있었고, 뭐 각종 이제 무슨 스포츠 컴플렉스가 있습니다.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 어떤 마케팅이 된다든가 뭐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치밀하게 일자리를 만들고 어떤 지역 경제에서 조금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들, 그다음에 우리 수성구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 주요 대학들에서 배출되는 이런 고급 인력들을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생산 기반하고 연결할 것인가,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쟁점이 될 겁니다. 그래 지금 사실상 이제 야권이 분열이 됐습니다. 문재인, 안철수 두 분 대표뿐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열렬한 지지층들한테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. 각자 살아서 각자가 상대편을 제압하고 그래서 야권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, 또 그렇게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없습니다. 현실적으로.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양진영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분당이라고 하더라도 총선이나 그 이후에 한국 정치 지형을 어떻게 끌고 갈 거다 하는 고민은 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 근데 정치인 몇 사람이 뭐 몰락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고 국민적 삶이 거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반대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고 그 답답한 국민들의 하루하루를 보호하고 대변해야 될 야권이 이렇게 괴멸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공동체적 재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자꾸 뭐 여기 오신다는 말이 들릴 때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씩 강하게 조금 호소를 드렸어요. 지금 뭐 김부겸 개인이 문제가 아니고, 또 김부겸이가 표방한
대구 정치에서 좀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하나의 단서를 만들자는 데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마음을 여시고 있다. 따라서 이거를 이 꿈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온다라고 결과적으로 보여질 텐데 그거는 문수 선배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하고 다르지 않냐. 또 사실은 정치적 상식은 아니죠. 그런 방식이.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는 완전히 치명상을 입는 건데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아니 그러면 한 지역에서 자기들이 계속 독점한다면 언제까지 하시려고? 무슨 정치에 있어서 경쟁하고 여야가 경쟁하는 거는 이 대의 정치의 기본인데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어떤 거잖아요. 그건 뭐 좀 내보에 지나치다고 보고.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근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그리는 향후의 정치 그림하고 친박 진영에 속한 분들의 그림 사이에 지금 충돌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?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소수는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좀 억울한 게 뭐 김부겸이 하나한테 그래 뭐 그래 대구 요 하나 조그만 거 그 주기가 그렇게 싫어서 제일 처음에는 대선 후보 김문수를 보내다가 그 대선 후보에게 사실은 같은 당에서 저렇게 상처를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? 그래 놓고는 또 새로운 또 무슨 소위 진박의 거물을 또 보낸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 뭐 저는 이래가지고 어디 치르겠습니까? 소위 우리 시골 학교에서 우리 왜 이짐에 당하는 거 비슷하게 그러나 저러나 대구 시민들이 결국 판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치적인 상식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게 무리해야 될 또 이유도 없고요. 그뭐 몽골 솔직히 선거 결과는 대구 시민들이 판단하는 거지. 그럼 누굴 보내면 완전히 이기고 누굴 보내면 완전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? 선거는. 근본적으로 현행의 이 소선거구 제도를 다시 검토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선거구 획정이라는 어떤 큰 틀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권은 손 못 대도록 해야죠. 그걸 정치권의 대리인들끼리 하니까 맨날 말싸움마다 깨졌고 그게 다시 정치적 타협으로 넘어오니까 지금이야 소위 양보를 못 하겠다는 건데 막 그 점에서 저는 솔직히 여야를 떠나서 아니 그러면 끝까지 타협이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? 역시 더 큰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거죠.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순과 갈등이 그 패러다임을 이제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야권을 저는 확대 재구성해야 될 이 과제가 우리한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거기에 뭐 저도 제 목소리를 내겠죠. 대구에서 만약에 대구 시민들의 신임을 받으면 이제는 뭐 그런 목소리를 좀 당당하게 앞뒤 거치지 않고 하겠습니다. 소위 뭐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자신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이런 정치를 이제 마시는 게 없습니다. 저도 벌써 정치권에 온 지가 25년, 26년 그리고 앞으로 뭐 정치를 해봐야 뭐 몇 년 더 하겠습니다. 저도 제가 대구에 내려왔을 때 결심했던 대로 한국 정치에서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한번 돌파구를 만들겠다. 또 그거를 국민들 스스로, 시민들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면 저는 그 다음에 뭐 정말 이제 저한테 이제 주어진 과제가 보일 거라고 봅니다. 그 기존에 있는 틀은 거기에서는 조금 넘어서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고 그것이 마침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제 야심 때문에 막 이렇게 과정 생략하고 무슨 박수나 받는 어떤 그런 조금 어찌 보면 무책임하고 그런 역할은 안 하려고 합니다. 그건 분명히 자기 발언에 책임도 지고 설득력 있는 그림도 내겠습니다.